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자,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상당히 조금 쌀쌀한 가운데 시작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주식시장도 뭐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자, 이럴 때 조금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차 한잔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보이차나 아니면 감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고요. 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유자차나 아니면 모가차가 상당한 도움이 되시겠죠. 자,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좋은 차 한 잔 드시면서 여유롭게 시장을 즐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 한 잔 드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1912.12포인트 나타내면서 0.4%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시작했던 분위기와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다우 증시 자체가 하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87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요. 기관이 127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30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오늘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개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있겠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예, 차익 매물이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0.3%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0.8%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4분기가 성수기죠. 자, 현대모비스가 지금 22,500원 오늘 오르면서 9%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0.8%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아차가 오늘 1.8%대 강세 나타내고, 자, SK텔레콤이 오늘 1.5%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그룹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되었던 종목군이 쏙 빠졌죠. 현대글로비스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가능하십니까? 현대글로비스. 예. 자, 현대 지금 보시면, 자,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봤던 현대모비스가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크게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뭐가 있었나요? 블락딜 물량이 있었죠. 바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을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죠. 거래 조건이 안 맞고 너무나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무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산이 되면서 패가 보였다는 거죠. 거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패가 보였죠. 아,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줄이면서 이 돈으로 뭔가를 사겠구나. 그 뭔가를 사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합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현대그룹의 이런 변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 넓게 본다면 바로 정몽구 회장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의선 부회장에게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일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은 재계 3세들이 꾸준히 이슈가 되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2014년에도 그랬고 올해 2015년에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으로 정유주 같이 볼게요. 정유주. 자, SK이노베이션, GS, SOL. 오늘 GS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유가가 46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가는 꾸준히 떨어진다. 그러면 정지마진이 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자, 유가 자체 정지마진이 남기 위해서는 1분기보다 2분기에 기름값이 더 비싸져야 됩니다. 그러면 1분기에 재고되어 있던 정유 자체 정유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정제마진 차익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어때요? 4분기보다 1분기가 기름값이 더 쌉니까? 안 쌉니까? 더 싸죠? 그러나 정제마진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정유주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SOL이 매출 비중의 85%가 정유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고 SK이노베이션도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GS는요. GS는 50%대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오늘 강보합권 운정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CNC. 자, 금일 22만 500원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5%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거의 6%대죠. 마이너스 5.97%대니까. 자, SKCNC가 빠지는 것은 왜 빠집니까? 바로 현대그룹을 봤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자, 금일 제일모직 그리고 SKCNC 두 개 다 공통점적으로 빠지고 있죠. 빠지는 뉴스가 뭐가 나오나요?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지배구조 개편주는 제일모직. 자, 그러면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SKCNC죠. 왜? 자, 대주주의 지분을 보세요. 누가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배구조가 개편된다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해당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도 보겠습니다. KTNG 같이 보겠습니다. 자, 81,200원 나타내면서 오늘 146,000주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TNG 오늘 빠지는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면세점에 대한 담배값을 인상을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사실 저도 금년 중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면세점에서 담배는 얼마인가요? 자, 2,500원짜리 지금 1,870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렇게 살 때는 4,500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면세점과의 그리고 일반 판매점과의 계류율이 너무나 크다.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제도 뉴스가 떴습니다. 제주공항에 상당한 사람들이 담배를 사기 위해서 북새통을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가항공 타고 가서 2만원, 그러면 올 때 2만원 대신에 담배 소음이 2만원 절약하는 거죠. 팔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6.31포인트 나타내면서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급. 자, 여전히 기간이 정말 대가 셉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31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면서 개별주 우리가 올리겠다라는 그런 필사적인 의지가 조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83억 원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의미가 없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외국인들은 시세적인 흐름 자체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기관은 종목별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는 거고, 이 상승세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왜? 기관이 또다시 차익 실현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소폭 강세 나타내면서 0.1%대 나타내고 있고요. 아, 셀트리온 오늘 4만원대 돌파했습니다. 오늘 46,600원 돌파를 하면서 5.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김선유 멘토님이 추천하신 종목이죠. 자, 메디톡스가 오늘 343,900원으로 2.5%대 강세 나타내면서 신고가 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 CJ 오쇼핑이 각각 0.9%,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이스트 소프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가 32,750원을 나타내면서 오늘 0.3% 소폭 하락을 하는데, 자, 일주일 동안 무려 62%가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저번주 화요일날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이죠. 자, 개별주 중에서 이만큼 올랐던 종목이 없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잘 올라갔던 종목군이고, 하지만 우리가 요거 한번 차트하고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이 볼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자, 사실 알약, 알집에 해당하는 회사고 여전히 적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자, 뉴스 어제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오타 교정 시스템 특허권 3건을 취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요. 해외 진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다. 뉴스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고가 권역 자리에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몇 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 호재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60% 많이 묻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딴 종목 교체할 때 됐다는 거 전량 차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림홀딩스인데요. 자, 하림홀딩스가 5,360원 나타내면서 지금 3.8%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58만 2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림홀딩스가 오늘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STX 펜오션에 대한 인수권 자체가 악재가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왜 너희가 인수를 하느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재는 선반영이 되고 지금부터는 주가는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너희 할 일을 잘하는 상황에서 인수를 했냐?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 잘하면서 인수를 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실적적인 성장세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거기 현금성 자산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림홀딩스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STX 펜오션 인수를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볼게요. 자, 통화량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는지. 오늘 1081원 10전 나타내면서 오늘 30전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원화 강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1912포인트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금일의 마감 예상 포인트는요, 저는 1910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일 1915포인트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1910포인트 좀 더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유하신 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잘 해결을 하셔야겠죠. 좋은 자리에서 팔고 좋은 자리에서 사고, 그리고 그 좋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종목이 좋은지 아니 저 종목이 좋은지 저와 김선윤 멘토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그리고 문자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또다시 흔들립니다. 어제 시장에 나왔던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가 급락 소식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렸어요. 네. 2009년 이후에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유가 얘기를 잠깐 조금 드려볼게요.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갑자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가 쪽에서 좀 힘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100는 절대 안 간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유가를 찍어 내리느냐? 셰일 가스에 대한 부분이 경계 대상이기 때문이죠. 셰일유 같은 경우가 마진이 $40 정도 밑으로 깨지면 돈이 안 됩니다. 그렇죠? $40 초반까지, 한 $50 정도 되면 돈이 돼요. 그렇지만 그 이하는 돈이 안 되거든요. 캐내면 캐낼수록 어떻게? 손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의 이슈에 있어서 유가가 언제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얼마까지? $30 후반대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당분간의 그 우려감 자체가 적용해서 여타 관련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기름값이 1,300원대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계에 조금은 물가가 내려가면서 활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작용한단 말이죠. 네. 떨어져도 문제, 올라도 문제. 하여튼 급등과 급락이 나온 문제입니다. 천천히 내려가거나 천천히 올라야 되는 게 시장이 가장 안정적인데 현 시장에서의 또 악재 상황, 일단 물가가 있지만 그 외에는 크게 상황은 아직 없는 상황이죠. 불안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알코아 실적이 좋았어요. 철강주도 실적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포인트 기억하신다면은 알코아가 좋으면 그 분기 때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기대감 가지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보유하고 있는 포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유 포트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멘토님 포트 볼까요? 자, 이멘토님 포트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좀 이따가 AS를 같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조금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5% 정도 급등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거 배당 노리고 배당 받기 딱 전에 들어가서 배당 받았죠. 그 포인트 감안해서 가격을 제가 권리량만큼 다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네, 배당까지 포함된 수익률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램시마 이슈 드렸죠? 유럽, 미국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연말까지 계속 갈 겁니다. 올해 실적은 계속 최고니까. 작년도 최고였는데 올해도 최고입니다.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진되는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올라가고 좋은 종목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버림받는 종목이 아니고요. 공매도 이런 부분 다 이제 잊으십시오. 이제는 정상적인 종목이 됐으니까요. 잘 지켜오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수익률이 1%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저거는 이제 9시 반 정도 기준이고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현재 3%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나 아모레주나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다음 밥솥주, 카지노주, 여행주 제가 춘절 이슈 말씀드리면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련주들. 다 뛰쳐 올라갑니다. 코스맥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모레주 3.9% 급등 중, 아모레 퍼시픽 3%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이제 움직입니다. 2.5% 정도 상승 중이고요. GKL은 오늘도 또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죠. 계속될까요?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2월 중순까지 춘절 전까지는 이 효과가 지속될 거다. 우리 언제 팔까요? 춘절 전에 시장의 이슈가 빵 되면서 관련주가 한번 다 급등하 내려올 겁니다. 그때 전부 어떻게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네, 한 달만 갖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홀딩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이 하나가 빠졌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는데요. 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익실현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익실현 됐다는 점, 그래서 누적에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J ENM과 그리고 남은 종목이 건설화학인데요. CJ ENM 건설화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많이 안 들어가요, 항상. 자, 몰빵이죠. 자, CJ ENM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종목 자체 지금 뭐, 건전한 조정을 조금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자, 이 종목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관점에서 지금 뭐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 놓았고 그 가격권역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해보자. 왜? 시장이 지금 뭐 좋은 시장 자체가 아니죠. 개별주 시장인데도 버텨준다는 것은 누군가는 만져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누군가라는 것은 바로 주포를 뜻하는 거죠. 제가 주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팬분들 아시죠? 그분들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가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건설화학인데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소폭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그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런데 모양이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좀 더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관심주가 없는 관계로 바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익으로 확 올라가고 제대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은 아시겠지만 매수하신 그 현재 38,600원에서 배당 수익까지 더하셔야 되잖아요. 보유하신 주식에서 어떻게 해요? 5% 한 주당 0.05주를 배당으로 줍니다. 4월 달에 줄 거예요. 그러면 추가 수익이 나시는 거니까 우리 지금 가져가시는 우리 시청자님 매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10% 가까운 수익이 한 7, 8% 나고 계신 상태시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큰 수익 드리려고 가져가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조만간 갑니다. 금방 지켜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전고점 47,000원 작년 10월 가격이 있는데 여기죠. 여기 가격이 있는데요. 이 정도 포인트예요. 네. 여기는 무조건 갑니다.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모멘텀 거리가 넘치는 종목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가 45,000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47,000, 8,000원 정도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정말 부탁드리는 건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가레인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8501번님이 기가레인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일단은 기가레인 한번 같이 보자고요. 기가레인 통신장비 업체, 반도체 관련 업체,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할 수 있겠고.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현재 왜 이 주가가 보시면 어때요? 고가 권역으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꾸준히 올라왔죠, 지금. 자, 4,200원에서 13,000원까지 몇백 올랐나요? 예, 약 400%가 올랐습니다. 400%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행보권역 안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죠. 자, 고가권역과 저가권역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 고가 권역이고 지금 저가 권역은 이 자리죠. 자, 지금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뭘 바라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400%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 조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실적적인 분위기가 좋게 나타나는지 나쁘게 나타나는지.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의 차이 자체가 지금 괴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더 저항과 지지선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권역 자체에서 여기서 곧장 이렇게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입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체크한 뒤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고가 권역 자체를 터치를 안 해줬죠, 아직. 맞죠? 그러면 고가 권역을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눌릴 때 그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을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격 권역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크레드 매수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크레드 제가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5만원 깨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맞춰본다면 거의 5만원 부근 자리가 바닥 포인트에 해당한단 말이죠. 네. 이런 포인트들. 그래서 그럼 지금 당장 이제 사야 되는 것인가? 제가 다시 올라갈 걸 말씀드렸는데요. STS 실적이 좋죠? 바로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점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 상승을 주는 그림 좀 나와주면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당장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보시면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올라가는 거 나올 때 장대 양봉 같은 거 보인다면 그때부터 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 조정을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크레드는 매수하는 건 맞지만 상황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보면서 매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윌비스죠? 매도해도 될까요?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윌비스 물어보셨는데 매도해도 될까요?입니다. 자, 일단은 윌비스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왜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자, 윌비스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항상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슈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도 정부의 정책적인 분위기 자체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꺼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꾸준한 이슈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손해보고 팔지는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한번 주가상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고가 권역은 저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상당한 저항 권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대신 하단의 지지 권역 자체는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시면서 정책적인 수혜를 좀 더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고 팔지 마시고 꼭 수익 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로만손이 왔네요. 살펴봐 드릴게요. 작년에 무려 80%의 수익을 냈던, 그러니까 20%씩 3번 이상 먹었던 종목입니다. 뭐 로만손은 제가 2만 원이 한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네. 그래서 결국 2만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주가가 이제 꺾여 내려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매수한다라. 자, 로만손 이제 이슈거리가 없어요, 사실. 로만손의 광고 모델은 지금 누구냐? 이민호 씨가 주력이죠.
중국에서의 매출 포인트가 큰 거는 사실인데 주가가 꺾여 내려갑니다. 왜죠? 원래 로만손의 이슈는 누구였습니까? 김연아가 귀걸이를 했다, 목걸이를 했다 이런 거였어요. 김연아 이슈에 로만손은 항상 엮여 있었는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은퇴. 이제 일반적인 액세서리 이제 관련주로 좀 액세서리로 취급이 되는 그냥 한 회사로 취급이 돼버리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이슈거리를 찾기 힘들어요. 또 하나 로만손이 왜 실적이 작년 하반기대로 좋지가 않았냐? 러시아에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의 시계 판매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판매가 좀 저조했어요. 왜요? 러시아가 요즘 최근에 지수를 보시면 아시죠? 완전 꽝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당장에서 이 매수 포인트라 생각하시고 뭐 이 추세의 하단 부분에 왔으니까 무조건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건가? 아직은 먼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이거 다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이거 얼마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냐면요 13,000원 초반대까지 올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따라간다. 제가 로만손 주가는 정말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작년 내내 말씀드렸고 다 때려 맞췄잖아요. 잘 맞췄죠. 기억들 하실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서 13,000원까지 온다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봐드리고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OCI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5719번님인데, 이거 참, 심각한 뭐 상황을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이게 맞습니다. 지금 PD님도 꾸준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남자 주식입니다. 왜 남자 주식? 우리가 이게 진짜 사나이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57,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주가가 이게 지금 73,000원까지 가파르게 내려가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 얘기를 꾸준히 하게 돼요. 꾸준히 하게 되는데 자 5719번님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가격 자체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몇 불이냐면 250불이에요. 250불에 거래가 됐어요. 현재 가격은 얼마냐? 지금 25불이 채 안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 절반 정도의 가격, 10분의 1 정도의 가격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 자, 중국에서 이제 덤핑을 치죠. 예. 그래서 지금 태양광 산업 자체도 오죽했으면 제3자인 미국 입장에서는 싸게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이 중국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중국 너희들 안 된다. 너희는 관세를 좀 더 매겨야겠다. 그 관세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더 쌉니다.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가격이.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OCI가 새로운 매출처라든지 아니면 타겟책이 있을까? 현재 관점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대기업들은 항상 보면 빠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반등이 나타나느냐 하면 기업의 가치가 또다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CI는 향후 1년간 신규 산업에 대한 부분은 잡히기는 좀 어렵다. 왜냐? 얘네들도 어차피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5719번님을 포함한 OCI를 들고 계신 분들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웬만하면 제가 손절에 대한 얘기를 이 가격까지 빠지면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OCI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정리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국민은행 매도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를 이제 국민은행으로 주셨더라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3만 아까 보니까 좀 후반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언제까지 이거를 봐야 되나?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은 M&A 이슈도 좀 있었던 뭐 그런 종목인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큰 추세에서의 흐름을 좀 읽어본다면 보세요. 여기서 또 볼게요. 자,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거의 뭐 횡보했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포인트에서는 거의 뭐 이 정도 포인트는 거의 바닥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한 3만 4, 5천 원 정도. 여기 포인트에서 또 바닥을 좀 체크해보자면 이렇게 또 잡히기도 하네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대 자체 한 3만 4, 5천 원 정도 자리는 거의 바닥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주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도달했던 포인트 자리는 4만 원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빠른 상승을 줬던 그런 기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만 4, 5천 원까지 내려온 이후에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라가도 길어봤자 2달 안으로는 다 올라갔거든요. 요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포인트에서 정말 안 좋죠. 기관들이 다 정리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졌죠?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그럼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잡히는데요. 만약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비중을 여기서부터는 늘려주셔야 됩니다. 늘리시고 나서 얼마에 팔아요? 단가 확 낮추시고 4만 원 넘어가면 그때 파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하시고 물어주시고 팔아주세요. 그때 다시 봐야 되니까. 목표가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때 분위기와 상황, 수급, 추세를 보고 목표가를 정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냥 저희가 짚어드리긴 하지만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매도입니다. 이 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이분이 지금 6222번님인데 이 가격이 17,000원인데 이게 맞나요? 이게 17,200원인데 자 7,200원이겠죠. 7,200원인데 뭐 손가락이 조금 굵으셔서 일자를 한 번 더 누르신 것 같습니다. 자 7,200원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이 굵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 수익권에 놓여 있습니다. 수익권에 놓여 있으시고 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 자체가 움직일 때 보면 고가권역 자체는 정해져 있죠. 자, 그런 저가권역이 있는데, 자, 이 고가권역이 올라갈 때는 뉴스가 없었다, 그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기업의 인수가 됐다라는 뉴스였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 파동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이 파동은 재료가 미노출된 상황에서의 선반영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버히팅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기대감.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재료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소멸이 되는 과정이죠. 중국 기업의 인수가 됐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저가권역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가방 컴퍼니가 적자라도 지금은 인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가권역 자체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기업이 안 좋은 걸 안다. 지금부터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목표가는 상단의 이 가격이죠. 최소 9,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저가권역 자체는 가격대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7,200원, 6222번님이 가지고 계신 7,2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가장 적당하지 않나. 대신 지금 물량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이게 신이라고 이제 검정색 떠 있어요. 신용 한도가 좀 초과된 종목이죠. 키움증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사는 종목입니다. 신용이 풀려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신용 쓰시는 분들 방송 보시고 계시면 신용 풀어주세요. 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9,000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신용만 푸시면 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대상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재미가 없어요. 좀 약간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뭐 CJ제일제당은 주가가 굉장히 잘 갑니다. 이게, 이런 이슈가 있어요. CJ제일제당은
어떤 곡물이 많이 사용되고 대상은 어떤 곡물이 많이 사용될까? 옥수수, 밀가루, 소맥이라 보시면 되고 대상은 여러분 주 제품 매출이 뭐죠? 청정원 매출로 콩 같은 경우를 좀 인식이 좀 쌓여있는, 인식이 좀 잡혀있단 말이에요. 콩에. 대두 가격에 인식이 좀 있습니다. 자, 상품 가격 같이 볼게요, 차트를. 자, 보시면 소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가루예요. 밀가루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고요. 그쵸? 상당히 많이. 옥수수도 꺾이는 추세입니다. 대두, 콩은 그대로 거의 막 밀리진 않는 모습이에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상승을 하는데 대상은 내려간다. 대상은 콩이란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4,450원. 상승을 주는 포인트에 맞춰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근데 곡물가가 보통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두 가격이 지금 상승, 큰 하락을 보이다가 밑으로 좀 약간 꺾이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에서 방향성을 찾아보자면 여타 다른 곡물들이 다 밑으로 꺾여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대상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 이건 매도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도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면 꼭 매수가 근처 오면은 불안해서 정리해버리시죠. 그러면 돈 못 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 37,000원 이상까지는 좀 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한 36,000원 좀 넘어갈 것 같다 싶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상노멘토랑 제가 따져보니까 맞춰드리는 확률이 거의 70-80%가 육박합니다. 굉장히 잘 맞춰드리고 있다고요.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방송 꼭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스코넥입니다.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이제 에스코넥을 8548번님이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게 좋은 기업 들어가세요. 좋은 기업. 자, 이거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는 프레스라고 하죠.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이 프레스, 영어입니다. 그러면 압력을 가해서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에스코넥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금속, 휴대폰 부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스코넥에 대한 주가 자체는 주가는 꾸준히 내려왔고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여파가 가장 컸습니다. 자, 에스코넥이 1차 밴드 회사는 아니에요. 2차 밴드 회사입니다. 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삼성전자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때요? 영업이익률이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단가 인하 압력이 1차 밴드 회사에 가고 그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 자체가 2차 밴드 회사에까지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 프레스라는 공정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 공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케이스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의 케이스들이 어때요? 상당히 만들기 쉬운 구조예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입니다. 자,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왜 못 올라가요, 지금? 단가 인하 압력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에스코넥은 걸리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자, 이게 고가권역 자체에서 뭐가 있었나요, 이게? 요 자리에서 소송에 대한 안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나고 또 패소가 나고 항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일단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는 상황이고, 현재 권역에서는 만약에 저라면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이 지금 자리 팔기 어렵다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1250원, 1240원 자리에서 파세요. 저는 팔겠습니다. 차라리 딴 종목으로 한번 사보시는 전략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차바이오텍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바이오텍 잘 가는데 굳이 이거를 왜 매도를 하시려는지 지켜봐야죠. 이런 종목을 지켜봐야죠. 일단 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2.8% 올라갑니다. 자, 매수 가격이 13,800원이십니다. 550원 벌고 계시네요. 550원 드시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 생각하셨나요? 이 추세의 상당 부분까지 맞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15,000원 부근까지 가까이까지 가니까 약간 조금 걱정이 되셨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게요. 자, 수급 상황 오늘 기관들 매수 들어와 줍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이 신나게 사다가 팔았나요? 잠깐 쉬었고요. 별로 판 거 없네요. 다시 매수가 잡히기 시작했더라. 그래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가더라. 이럴 경우는 기관의 강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가 봐야 된다. 얼마까지? 15,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15,000원도 예측이죠. 네. 올라가더라도 거의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15,000원 근처, 한 14,000, 한 800원, 900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네. 아침에 빨리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그래서 수익을 제대로 실현하든가 아니면 좀 더 큰 수익을 내던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꼭 연락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J콘텐트리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제 콘텐츠리가 지금 이슈가 좀 있죠. 뭐, 지금 메가박스에 대한 지분이, 뭐, 중국이 팔린다, 안 팔린다, 뭐, 그런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소문이고, 좀 더 불확실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상황인데, 자, 그래요. 지금 제 콘텐츠를 한번 같이 보시면 콘텐츠 유통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타의 CJ ENM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회사들이 지금 크게 올랐다면 제 콘텐츠는 바닥권력을 조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상의 추이를 보면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4335번님이 주셨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공략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 그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면, 자, 3,400원은 3,400원, 3,450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눌릴 때를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 자리에서 곧장 돌파를 하기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물량 자체가 하단에 보시면요. 자, 고가 권역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매도세가 나타났어요. 양매도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 또 양매도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항상 저가 권역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저가 권역에서 매수를 했고, 이번에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지금 양매수인지 모른다, 그죠? 자,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격 권역, 지금은 평균적인 가격이 어때요? 하단 권역에 맞춰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무리해서 고가 권역의 가격대를 우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격대를 조금 맞출자는 거죠.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한 3,400원, 3,45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 권역 다시 한번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은 요거는 조금 조절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멘토님 강연회가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요. 17일, 18일 양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7일 날, 토요일에는 오후 2시, 동부증권 인천지점, 굴포천역이죠. 부천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날 18일 날, 일요일 오후 2시, 똑같습니다, 시간은. 그때는, 서울,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입니다. 공덕역 근처겠죠.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니까 미리 좀 오셔가지고 같이 노하우 좀 받아가시고, 강연에 오시면 그래도 뭔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많이 조금 이멘토님께 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또 오늘 열심히 달렸고 내일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